안녕하십니까. 추식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무조건 직무부터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을 한번 봤잖아요. 다 대학생들이실 텐데 수능 보고 점수 맞춰서 와서 전공 선택했더니 했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배치표 보고 왔더니 전공이 불일치 때문에 고생하고 취업하려고 보니까 내 전공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실수를 또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쵸? 전공의 중요성은요, 직무의 중요성이랑 똑같아요. 수능으로 치면 일종의 학과 선택이 직무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직무는 내가 계속 회사 생활을 몇십 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용이라는 게 결국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내 옆에 책상에서 일할 후배를 뽑는 거예요. 그럼 그 책상에서 일을 잘할 사람, 즉 그 일은 우리 회사 내에서 맡을 그 역량, 직무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채용이다. 그래서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채용 트렌드가 직무 중심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사기업들은요, 채용 설명회 외에 직무 설명회나 잡카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NCS 기반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NCS의 C의 약자가 컴퍼턴시인가 그래가지고 역량, 직무 이런 거예요.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전부 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 직무 미식회, 사람과 직무에 취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롯데도 잡카페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잡카페라고 해서 현직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LG 우플러스도 잡페어라고 해서 따로 신청자들에 한해 이런 잡 설명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무 때문이죠. 크게 보면 직무는요, 관리직과 경영지원, 스태프, 그리고 전문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로 나눈 기준은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어떻게 갈래를 나눠서 채용을 모집하는지를 기준으로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직에는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 이런 영업 관리직, 그리고 생산 관리직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들을 좀 크게 묶어봤어요. 그리고 경영 지원 쪽은 백오피스, 스텝 부서라고도 많이 하는데 인사팀, 홍보팀, 마케팅, 구매, 교육, 품질, 총무 이런 부서들을 다 경영지원 부서라고 부릅니다. 지원해주는 부서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 쪽은 이제 재무회계, 회계사를 뽑거나 법무, 법무사, 변호사를 뽑거나 IT 직렬도 보통 IT는 따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IT 직렬은 세 번째 전문직군으로 제가 빼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된. 자, 그럼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볼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직무를 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각자 관심 있는 직무를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먼저 포털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검색어에 회사 이름 띄우고 채용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회사의 홈페이지 외에 채용 사이트가 따로 나와요. 마치 대학교 홈페이지 외에 입학처 홈페이지 따로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채용 사이트가 뜰 거예요. 다들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CJ 채용 사이트, LG, 롯데, 대림산업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개 예를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CJ는 이렇게 직무 미리 보기라고 해서 각 계열사에 나와 있는 직무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 설명이랑 현직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동영상으로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LG 채용 사이트도 잘 돼 있어요. 직무 소개라고 나와 있죠. 그 외에 취업에 대한 팁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더라. 롯데 나와 있습니다. 롯데도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고 우측에 보면 빨간 박스 보이죠? 직무 소개란에 있는데 롯데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요, 여기는 설명 자체는 막 길진 않은데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롯데는 다른 어떤 대기업보다도 갖고 있는 산업군이 되게 폭넓어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직무나 산업군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표본이 많아서 롯데는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림산업이라는 것도 현직자들이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풀어가고 있어서 좀 보기 편하더라.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런 곳들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 아시죠? 잡코리아에 좋은 일 연구소라는 그런 탭이 하나 있어요. 빨간 박스 보이시죠? 그럼 그 안에서 직무 인터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직무별로 나눠져 있죠? 지금 보면 뭐 총 713개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 더 누적될 수도 있겠죠. 그럼 웬만한 직무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은 곳들, 기업 블로그가 또 있습니다. 블로그. 뭐 현대차, 하나대해주, 동부 이야기 정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기업들의 블로그도 또 많이 있을 텐데, 뭐 현대차 블로그 하면 이렇게 현직자가 교육 직무 인터뷰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하나대해지도 이런 항목들 잘 보시면 현직자, 뭐 합격 수기, 뭐 합격 전략 이런 거 막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동부그룹도 블로그 안에 직무 소개 인터뷰라고 해서 각 계열사에 어떤 직무에서 일하느냐 이런 것들로 카테고리에 넣어서 현직자들이 일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잘 실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블로그도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셜 멘토링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홍보할 건 따로 아닌데 좋아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여기 검색창에 내가 찾고 싶은 직무라고 치면 그 직무에 대한 현직자들이 쭉 뜨고요. 내가 쉽고 편하게 직무에 대한 궁금증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이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직무를 많이 찾아보시고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 반드시 나와 매칭을 시켜나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장단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찾은 다음에 직무랑 무조건 엮어야 돼요. 직무랑. 어떻게 엮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촉각을 세워라라고 써놨는데 팀 프로젝트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팀플을 같이 하더라도 누군가는 자료를 서칭해서 남들이 못 찾는 그런 정보를 발굴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는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편집하고 보기 좋게 PPT로 꾸미거나 기획안을 만들거나 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자료들을 내 말과 나만의 언어로 잘 풀어내서 발표를 하고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숫자나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그런 팀플에 프리라이더가 없도록 또 주어진 기한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 관리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고 느껴보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발표 자체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아시겠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가 어려우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쳐내도 돼요. 쳐내도. 나는 진짜 숫자 가지고 뭐 하는 건 싫더라 라고 하면 나 숫자 쪽으로 하는 직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쳐낼 수 있죠. 나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건 정말 싫더라. 그럼 나는 대면적인 접촉을 많이 하는 직무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했던 학생의 대외활동, 봉사활동 모든 순간순간에 촉각을 세우시고 내가 어떤 감정을 그 순간에 느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따지고 보니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 때 이 역할을 일괄적으로 많이 해왔던 게 있다 하고 하시면 그게 본인의 성향이고 장단점 잘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직무랑 매칭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활동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리스트업. 한 3, 4학년쯤 되시면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은데요. 내가 그동안 따져봤더니 이러이러이런 활동들을 했었네 하는 것들을 쭉 그냥 나래비를 세워보는 거예요. 나열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내가 좀 성과를 냈던 거나 좀 크게 했던 거, 오래 했던 거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을 앞두고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다 리스트업을 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 되게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게 많고 뭔가 이야기거리로 살릴 만한 게 발견되는 경우가 꼭 있어요. 꼭. 그때 몰랐는데. 그래서 반드시 직접 풀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쭉
활동들을 정리해 가보시고 그 활동들의 성향이나 성격 혹은 내가 거기서 맡았던 역할들을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굉장히 도움돼요. 마지막으로 좀 전문적으로 나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BTI나 뭐 스트롱 검사, 디스크 검사 이런 성격 유형 검사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가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뭐 1, 2학년 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칠 건데요. 선직무 후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쪽은 다른 사람들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직무가 좀 더 먼저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두 개 다 중요한데 뭘 더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의 차이다. 근데 전 직무를 앞에 둔 이유는요. 취업 트렌드에도 맞을 뿐더러 적어도 현재 같은 취업 빙하기 속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직무가 더 먼저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 누구 학생이 나는 백화점에서 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백화점이라는 산업군을 뽑았어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백화점에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잘 몰라요. 보통 산업군에 먼저 꽂힌 사람들은 그 산업군 시장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얘기 나눠보면.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 꽂힌 사람들은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롯백, 현백, 신세계, AK, 하나갤러리아 뭐 이 정도밖에 쓸 데가 없고 나머지를 쓰려니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에 쓸 말이 없거든. 나는 백화점에 너무 꽂혀 있었어서 다른 직무를 다른 산업군으로 틀려니 쓸 말이 없거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취업난에 원서 5개 쓰고 상반기 끝낼 거예요? 하반기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대로 나는 인사직무에서 일해야지 라고 직무 관점의 목표를 먼저 세운 사람들은요. 유통이나 금융, 건설, 통신 뭐 모든 산업군에 유통에는 뭐 홈쇼핑, 백화점, 인터넷 쇼핑, 뭐 리테일, 편의점 여러 가지 유통이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인사직무가 있고요. 금융사 안에도 어느 금융사든 다 인사직무는 있고요. 어느 건설사, 어느 통신사, 어느 산업군의 어느 계열사든 내가 갖고 싶은 그 직무는 다 갖고 있어요. 다 보유하고 있다고요. 회사 내에서. 그럼 내가 인사직무에 먼저 포커싱을 맞춘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디를 써도 난 직무에 대한 명확한 가치나 나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너희 회사에 지원을 했고 특히나 나는 그 와중에 유통에 관심이 많다 혹은 금융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산업 주력 분야를 설정하면은 굉장히 좀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고 폭넓게 접근하면서도 나의 강점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취업 준비 자세가 갖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무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취업 확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무부터 잡는 게 나중에 입사해서도 좋아요. 입사해서도. 사실 산업군에 대한 이해는 취업한 다음에 처음 신입 연수 때 배워도 늦지 않고요. 직접 파악해가는 것도 늦지 않은데 직무에 대한 경우는 사실 많이 가르쳐야 되고 뭐 OJT부터 해서 뭐 자격증 공부부터 해서 투입돼야 될 공부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할 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받는데 덜 소비되니까 빨리 일을 배울 수 있는 인재라고 보니까. 그래서 직무를 먼저 잡는 것이 길게 봐도 넓게 봐도 크게 봐도 좀 더 중요하더라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직무 후 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